네, 여러분. 오늘은 냉동기에 증발관 코일에 생기는 얼음, 성에, 서리, 이 아이들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럼 서리는 왜 낄까요? 간단하게 우리 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차가운 얼음컵을 계속 상온에 두면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죠? 그건 주변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수분들이 요곳에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냉동기 주변에도 수분이 많이 있으면 그 팽창 밸브와 증발기의 코일이 온도가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분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냉동기 증발기에 끼는 서리를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건 증발기 코일인데요. 원래 얘는 이 각 그 냉각핀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얼음이 껴있지 않았는데 냉동기를 내가 운전하다 보니 지금 증발기에 서리가 낀 거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찜질방 갔을 때 냉방 방에 가면 막 얼음성에 엄청 많이 껴있잖아요. 거기도 증발기니까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왜 우리가 없애줘야 하느냐? 증발기는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해서 안에 있는 냉매를 증발시켜야 되죠. 근데 이 냉각 핀들 있죠. 이 냉각 핀들이 이런 열 교환을 하기 위해서 다닥다닥다닥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건데 얼음이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으면 열 전달이 잘 되지 않겠죠. 그러면 증발을 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냉동의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없애줘야 한다. 그래서 이런 얼음들, 이 얼음들을 우리는 적상이라고 하고요. 얘를 없애는 걸 우린 제상이라고 합니다. 자, 용어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같이 한번 글을 보면 증발기 표면에 서리가 미치는 영향은 두꺼워지면 통풍량이 감소되고 전열 효과가 열 전달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온을 유지할 수 없다. 냉동 능력이 떨어진다. 그럼 도대체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나옵니다. 지금 첫 번째 고온가스로 제거. 보통 핫가스라고 하는데요. 이 고온가스는 보통 어디서 나오나요? 우리 압축기에서 나오죠? 압축기에서 나오는 냉매를 바로 어디로 쏴주는 거예요? 증발기로 쏴주는 게 이 고온가스, 핫가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서리가 너무 두꺼우면 재상이 곤란한 단점이 있다. 그래서 보통 작은 냉동기 이런 데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물을 뿌려 제거한다 라는 게 이제 살포한다, 살수 방법입니다. 살수. 물을 뿌린다는 건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진짜 물을 이렇게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 뿌리고 있죠? 증발기 이 냉각핀 쪽에. 그래서 이제 물을 뿌릴 때 그냥 뿌리면 안 되고 증발기 내 냉매를 회수하고 그다음에 송풍기를 정지시킨 후 물을 살포한다. 선생님 그 집에 냉장고도 쓰다 보면 그 증발기 관대에 막 얼음이 껴가지고 냉동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얼음이 막 녹으면서 밑에 물도 고이고 방법 단 하나예요. 그냥 그 얼음을 녹여주는 방법.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냉장고 쓰면 잘 돌아갑니다. 다음 전열기로 제거. 예, 전기 히터를 증발기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해서 제거하는 거죠. 뜨거운 열을 줘서 제거하는 거고요. 하지만 화재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부동액. 얼지 않는 액이 부동액이죠. 그래서 냉각관에 증발기 코일에 부동액을 분무해서 서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 좋은 방법은 이제 냉동기를 굳이 정지시킬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요 고온가스로 제거, 핫가스를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핫가스 제거를 어떻게 되는지 실제 영상을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하얗게 서리가 낀 그 구리관의 하얀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핫가스를
압축기에서 증발기 내부로 이제 보내면서 얘네가 점점 녹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녹고 있죠? 그리고 점점 더 저기 위에 가서 작은 구리관들도 성에가 녹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핫가스 제거법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이제 도면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도면을 보시면 압축기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응축기 여기 있고요. 팽창 밸브 여기 있고요. 증발기 여기 있어요. 도면의 순서상 이런 그림으로 우리 냉매가 원래는 이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못 봤던 라인이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핫가스 라인이라는 애가 하나 추가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일단 표시를 한번 해주면 이 핫가스 라인이 어디서 옵니까? 압축기에서 나온 애를 응축기로 보내지 않고 바로 증발기로 보내서 증발기에 있는 얼음들을 녹인 다음에 다시 압축기로 흡수되는 과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성에가 꼈을 때 고온의 냉매를 증발기로 핫가스 라인으로 보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전에 해줘야 할 작업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선 안에 남아있는 냉매를 모두 액체로 바꿔서 수액기로 모아요. 네. 그럴 거면 수액기의 출구 밸브를 잠가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증발기 내에 있는 냉매도 우리가 다시 회수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흡입을 시킵니다. 압축기로.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핫가스 라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지금 얘가 정상 운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라인은 잠겨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내가 수액기의 출구 밸브 이곳을 잠궈버리면 압축기가 열심히 돌면 이렇게 수액기로 냉매가 다 모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냉매를 일단 다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팽창 밸브를 또 잠궈버리면 여기 남아있는 증발기에 남아있던 냉매마저도 압축기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핫가스로 증발기에 들어가는 내부 여기 요 2번 밸브를 열어줘요. 그 다음에 압축기에서 나오는 요 3번 밸브를 우리가 오픈해주면 서서히 고온의 냉매가 여기로 들어가면서 서리들을 제거하고 압축기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핫가스를 이제 우리가 쓰게 되면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배관에 이제 촘촘히 낀 아이들도 우리가 재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재상을 하고 나서도 또 중요한 게 건조예요. 결국에는 얼음이 왜 끼는 겁니까? 주변에 수분이 많으면 얘 혼자 온도가 낮으면 여기 달라붙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 수분이 없도록 건조를 시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럼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발관에 붙어있는 얼음을 제거하고 싶어요. 재상 방법 우리 배운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핫가스 있었고요. 두 번째 살수 물 뿌리는 것도 있었죠. 세 번째 전열 코일 있었고요. 네 번째 부동액을 발라서 얼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자, 물을 살포하는 방법 오케이, 전열 코일 오케이. 냉동기를 정지한다. 냉동기 오랫동안 좀 꺼두면 그 성애들이 다 사라지겠죠. 냉매가 돌지 않으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냉매 통과량을 감소시킨다. 냉매량을 뭐 줄인다고 해서 성애가 사라지진 않겠죠. 답 A. 냉동장치 증발기에 얼어붙은 얼음을 재상하는 방법은 아닌 것은 똑같은 문제네요. 전열기, 물 뿌리는 거, 핫가스, 재상 약품 살포 없었죠? 그냥 물 살포해줘, 물. 다음 냉동장치에서 증발관의 전열작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되는 것은 전열, 열교환을 잘 하기 위한 건데 우리 증발기에는 항상 적상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는 재상장치를 설치한다. 답 4. 이 문제는 공조냉동에서 가져왔는데요.
증발기의 재상법으로 재상 시간이 짧고 용이하게 설비할 수 있어 소형의 전기냉장고, 쇼케이스 등에 많이 쓰이는 것이 고압가스 재상이죠.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도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재상이 됐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기출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우리가 재상을 하는 방법에는 고온가스, 핫가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이거는 압응팽징의 사이클에서 압축기에서 바로 증발기로 고온의 냉매를 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생긴 서리들을 없애주는 방법이었고요. 나머지는 부동액, 살수, 전열 코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